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로 있는 김원곤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지난 세 차례의 강연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외국어 공부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야말로 우여곡절 파란만장의 공부 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된 여정이었으니까 지금 벌써 22년째 이어지는 취미생활이자 또 생애 활력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운동이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바디 프로필, 다 50대 중반이 넘어서 시작된 과정이었습니다마는 그 바디 프로필을 중심으로 주로 근육 운동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는 제가 평생을 통해서 집필했던 19권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9권의 책은 그 중에서 9권은 전공에 관련된 것, 전공에 관련된 9권 중에서도 6권은 완전히 전공에 아주 전문적인 책이었고, 나머지 3권은 전공과 영화를 서로 연결시킨 또 흥미로운 주제를 바탕으로 쓴 책이었습니다. 19권 중에 흥미롭게도 9권은 이렇게 전공과 연결이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10권은 흉부외과라는 저희 본 전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주제로 책을 쓴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중적인 작가로 이름이 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10권의 책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간 여러 가지 벌어졌던 이야기들을 또 노변 정담의 분위기 속에서 또 이런저런 막걸리를 한잔 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른바 너튜브라고 불리는 동영상 컨텐츠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앞의 세 차례 강의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평생 의사와 의대 교수를 했다고 하는데 저렇게 다양한 취미생활, 외국어 공부, 그것도 영어를 제외하고도 4개 외국어 공부를 하고 또 운동도 유산소 운동도 하랴, 근육 운동도 하랴, 또 거기에다가 무려 19권의 책까지 집필을 했으니 본업인 의사생활은 게을리시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의사로서 학문적으로는 단적으로 의학 한림원,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이라고 불리죠. 창립 정회원으로 있습니다. 의학 한림원은 회원의 자격이 순수하게 논문 성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만큼 의학 한림원의 정회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의학자로서 열심히 논문을 쓰고 그 학문에 기여를 한 정표가 되겠습니다. 또 의사로서의 임상적으로는 또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자료 사진에서 보시겠습니다마는 한 10여 년 전에 서울대 병원에서 의사 만족도,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죠. 의사 만족도 조사를 암행리에
암행의사와 같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한 3, 4년 연속으로 했습니다만은 제가 뭐 단연 아주 많은 서울대병원 재직 의사 중에서 단연 1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어떤 해에는 심지어 100점 만점에 100점, 이거 뭐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성적이죠. 그런 고객, 환자 만족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열심히 의사생활, 환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의사생활을 했다는 단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의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른바 동영상 콘텐츠 너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내용은 그렇고 보니 50대에 집필한 50대에 시작한 4개 외국어 도전기의 최신 버전으로 이른바 70대에 시작한 너튜브 도전기 정도가 됩니다만 외국어 도전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여전히 초보 단계에서 숨이 찰 정도로 고전하고 있는 경험담을 토대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악전 고투의 경험담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성공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해서 교훈을 찾다는 실패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힘들게 나아가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너튜브에 관심이 있는 시니어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변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경천동지, 상전벽해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젊었을 때는 보도 듣지도 심지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타나고 지금도 생기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그렇고 요즘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 AI가 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너튜브도 또 다른 대표적인 현대 첨단 문명의 산물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평범한 개인이 자신만의 TV 채널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시니어와 동영상 콘텐츠의 관계는 어떨까요? 현황은 어떨까요? 2025년 현재 전 세계 동영상 콘텐츠의 사용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시니어의 비율은 약 9.5%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 자체가 시니어층의 동영상 콘텐츠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동영상 콘텐츠를 사용하는 콘텐츠 소비자가 아니고 직접 영상을 제공하는 이른바 시니어 너튜브 크리에이터의 비중에 대해서 사실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70대 이상의 경우에는 실제 제작자로 활동하는 비율이 극소수로 추정이 됩니다. 0.1%, 오히려 더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영향력만은 조금씩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이들 70대 시니어 너튜브 크리에이터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세대 간 소통과 디지털 참여를 촉진하면서 새로운 인플루엔서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아직 그 비율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개인적으로 이런 동영상 콘텐츠에 도전하고 있는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70세 접어들어 처음으로 이런 동영상 콘텐츠의 크리에이터, 생산자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2016년, 2017년경에 우리나라에 이런 동영상 콘텐츠가 유입되기 시작할 무렵에 이런 동영상 콘텐츠, 너튜브에 대한 관심 자체는 꽤 많았습니다만은 뭘 해보려는 시도는 감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계통의 경험이라면은 블로그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SNS라고 불리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심지어 카톡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블로그는 사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은 아니죠. 자기 표현, 자기가 표현한 것을 그나마 공개해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한 공개된 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만들기도 쉽습니다. 쓰기도 쉽고 또 수정하기도 쉽고 또 뭐 부담도 없습니다. 약간의 광고 수익을 노력하면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특별히 그걸로 무슨 부수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도 되지 않고 또 그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도 없다는 뜻이죠. 또 그 영상을 꾸준히 올린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뭐 안 했다가 또 한동안 안 했다가 또 뭐 뒤늦게 또 생각이 난 듯이 올려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임팩트가 별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영상 콘텐츠와 비교해서 그 영향력, 임팩트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가 없죠. 어쨌든 저는 이런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막연한 관심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19년에서 2023년간 4년간 4개국 어학연수를 떠날 때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런 기회에 한번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한번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권유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당시만 해도 디지털에, 뭐 저는 사실 디지털의 얼리 어댑터도 아니고, 오랫동안 대학에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아마 당시만 해도 별로 디지털 문화가 유행하던 시절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날로그 세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없었고 또 중요한 어학연수 본질적인 공부에 매진을 하고 집중을 해야지 또 이런 새로운 매체 형성에 정신을 분산을 시키면은 오히려 좋지 않다. 또 그리고 나가서 누가 뭐 촬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셀카를 찍듯이 그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자체가 너무 거북하고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재는 풍부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조건은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감히 시작할, 개인적으로 영상을 제작할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 4년간 4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어학연수한 그 기간 중에 그 사실이 소문이 나면서 한국에 잠시 중간에 둘러가지고 체류하고 있을 도중에 이른바 기업형 채널에서 초청이 돼 여러 번 출연은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제일 처음 그 기업형 회사에 초청을 받아서 출연한 것이 2021
1년 초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당시만 해도 저는 이런 동영상 콘텐츠 채널에 대해서 인식이 아주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소규모로 그냥 개인 취미생활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정도로 인식을 가지고 그 초청받은 그 주소로 갔습니다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규모도 대단하고 뭐 그 이전에 텔레비에 출연해서 촬영을 했을 때와 다름없는 분위기, 전문 촬영 기사, 또 옆에 사회를 봐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기회를 계기로 완전히 이런 동영상 채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다양한 회사에 초청을 받으면서 이런저런 간접 경험을 충분히 얻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3년도에 4년간의 어학연수 일정이 마치자 이제는 나도 한번 본격적으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을 소재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보자라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작년이 되었죠. 2024년도 초가 됩니다만은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뭐 여러 차례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집에서 비교적 가기도 쉽고 또 지명도도 좀 있고 체계도 갖춰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진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뭐 등록비도 그렇게 싸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뭐 몇 달 미리 다 등록비를 한꺼번에 내고, 물론 사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나는 시니어다. 정말 이런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아주 초보부터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있느냐.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러면서 뭐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느냐. 그거는 자신 있게 그 컴퓨터 자체는 많이 사용했습니다. 뭐 아래 한글 이런 거 정도는 다 사용하신 적이 있으시죠? 물론입니다. 뭐 내가 그런 질문에 오히려 더 힘을 받았습니다. 이런 정도만 알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구나.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서 첫날 기대에 부풀려서 갔습니다마는 처참하게 그 기대도 무너지고 스스로의 정말 좀 어떤 좌절감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시간에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요. 아주 그냥 그 수강생들과 선생님은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착착착 진행이 되어 나가는데 뭐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뭐 그래서 중간에 손을 들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가르쳐 주면 또 가르쳐주면 그 순간순간은 넘어가는데 결국은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까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초보반이 맞습니까? 이러니까 선생님이 이게 어쨌든 학원이 규정 지어진 수준과 내용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제가 뭔가 내가 착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학원에서 착오를 일으켰던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처음에 이 반을 주최해 준 사람을 찾아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수업이다. 그러니까 뭐 사과를 하고 뭔가 조금 착오가 있었다. 이래서 환불을 받고 그 모든 그 시간 소비와 조금 뭐 여러 가지 불편감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사죄를 하겠다 이러면서 그 동영상 유료입니다. 동영상 강좌가 있다고 수십 차례에 걸친
그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원래는 유료인데 그 사과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기초부터 뭔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몰래 조금 화를 시키고 이제 돌아와서 그 동영상을 열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뭐 개념 자체를 잡는 것은 도움이 되긴 하는데 워낙 그 요즘 또 동영상 콘텐츠를 올리는 방법이 시시각각으로 업데이트되고 해서 개념을 잡고 뭔가 조금 느낌은 오긴 하지만은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이걸 어떻게 하느냐 모처럼 결심을 했는데 진행은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좌절이 벌써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당황했습니다. 이거 뭐 본인이 편집 실력이 아예 없으면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은 비용도 비용 문제이겠지만은 자율성이 없어져서 지속 가능성이 잠깐 의문시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이대로 있기는 힘들다고 생각해가지고 편집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편집자도 나중에 추가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양한 수준의 편집자가 있습니다. 비용에서부터 시작해서 규모에서 또는 그 실력에서 그 편집자의 실력은 사전에 참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일단 첫 편집자를 만나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작년 2014년 11월 5일 첫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동영상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70대 첫 동영상 콘텐츠 너튜브 크리에이터. 야, 이거 참 쉽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세상에 요즘 시니어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야기 드렸듯이 70대 시니어 크리에이터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또 활동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더욱더 그 퍼센티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작한 지 7개월이 딱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이 시점에 7개월에 모두 30개의 동영상을 업로드한 상태입니다. 시니어 크리에이터로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라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니어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지향점은 경험 기반 콘텐츠가 되어야 됩니다. 평생 쌓은 노하우, 인생에 대해서나 건강에 대해서나 철학에 대해서나 뭐 요리도 좋습니다만은 를 전달하는 그런 경험 기반 콘텐츠를 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한 추천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나이니만큼 멘토형 콘텐츠가 추천됩니다. 인생에 대한 조언, 강의, 또 후배 세대와의 대화 콘텐츠 좋죠. 자기 표현의 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은퇴 후 삶의 새로운 활력소로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하면은 정말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시니어 동영상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실무적 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로우 퀄리티, 질이 조금 떨어져도 전문 채널에 비해서 여러 가지 품질이
조금 낮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완성도보다는 시니어의 진정성과 스토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기획보다는 일상 중심의 쉬운 주제가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업로드입니다. 일관성 있는 콘텐츠의 제공으로 구독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가족 또는 조력자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지원과 함께 기술적, 운영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나 조력자가 있으면은 시니어 크리에이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큰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니어 너튜브 크리에이터는 더 이상 예외적 존재가 아닙니다. 미디어 환경의 주체로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넉가기 스타가 아니고 삶 전체의 경험을 녹여낸 동영상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선생님이자 이야기꾼으로서 독자적인 지평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30편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각각 지금까지는 다양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두 가지로 집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언어, 즉 외국어 공부에 관련된 게 역시 제일 많습니다만은 13편, 운동에 관련된 것이 4편, 또 4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4년간 어학연수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식도락에 관련된 것이 5편, 또 그때의 여행 경험담을 담은 것이 3편, 또 책에서도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마는 술에 대한 책도 2편을 썼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동영상에서도 빠질 수가 없죠. 술에 관련 동영상도 3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에 관련된 동영상이 2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30편을 현재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영상 콘텐츠를 시작할 때 다루고 싶은 주제가 많다고 해서 채널을 처음부터 분리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아예 한꺼번에 지금 현재 저처럼 한 채널에서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좋으냐, 약간 이론이 있습니다. 보통은 채널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또 실제로 젊은 크리에이터들은 체력과 여러 가지 디지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반드시 이런 것이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찬반 주장에는 상황에 따른 타당성과 오해가 공존하기 때문에 잠시 그 장단점과 판단 기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에는 무엇보다도 알고리즘이 최적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동영상 콘텐츠의 알고리즘은 시청자의 관심과 일관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주제가 분산되면은 한 주제에 관심 있는 구독자가 다른 주제에는 반응하지 않게 되고, 이는 시청률과 추천 노출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독자의 기대를 관리하는 데 편리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 채널에서 운동, 요리, 여행을 번갈아 올린다면은 구독자는 이 채널은 나를 위한 채널인가? 라는 혼동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독 유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구독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역시 시니어
크리에이터들에게는 특히 초보일수록 분리우종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가 분산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영상 제작, 편집, 업로드, 댓글 관리 등은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에 여러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면 콘텐츠 품질이 떨어지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주제가 반응이 좋은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주제를 한 채널에 시범적으로 올려보면서 반응을 테스트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반응이 좋은 주제를 중심으로 채널을 그때 분리하는 것도 효율적이고 전략적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시작 초기에는 다채로운 주제를 하나의 채널에서 실험하며 반응을 보는 것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분리하면 리소스가 분산되고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의 반응과 자신이 지속할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 필요하면 점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자, 어떤 장비를 갖추어야 될까요? 자, 어떤 내용을 올리는지 이미 결정을 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장비를 얼마나 복잡하고 멋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다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정말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추려고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카메라는 물론 마이크, 뭐 조명에 배경을 덮는 천, 프롬프트 등등 뭐 여러 가지 기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저도 현재 딱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거치하는 스마트폰 거치대는 있어야죠. 그것만 하나 있으면 집에서 물론 뭐 배경이 될 만한 적당한 그 벽이 없으면은 천을 덮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다행히 약간의 그 공간이 있는 그 벽이 있으면은 뭐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복잡한 장비를 갖추고 요란하게 시작하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간단하게 시작하는 것이 경비, 비용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정신적 부담도 오히려 가볍게 시작할 가능성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가장 힘든 것이 역시 영상 편집 문제입니다.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아까 학원에서의 경험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뭐 대충 그냥 뭐 영상만 올린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죠. 그런데 이제 편집의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그 흔한 형태는 시니어 크리에이터의 경우입니다. 가족이나 조력자가 편집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일 이상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면은 뭐 일하기도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건을 가진 사람이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여건은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 편집자에게 아웃소싱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만은 역시 전문가이기 때문에 편집의 퀄리티는 높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비용이 드는 것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비용도 또 열심히 찾아보면은 상당히 실력을 갖춘 편집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또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만은 다만 편집자가 일종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조금 유지가 잘 되지 않아서 조금 힘든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또 상당히 유용한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가 직접 편집하는 것입니다만은 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시니어 크리에이터에게는 드리는 시간과 여러 가지 그 체력 문제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하는 빈도는 해보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구독자 수도 늘고 시청 시간도 증가하고 조회수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숨에 큰 수익성이 있는 성과를 얻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3번, 4번 이상을 기본으로 합니다만은 시니어 크리에이터로는 무리입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가장 이상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정 힘드시면은 2주일에 한 번도 지속적으로만 한다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구독자 수와 시청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동영상 콘텐츠 회사에서 크리에이터 제작자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구독자 수 1000명과 또 최근 12개월 동안 공개 동영상의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넘으면은 돈을 지불해 주겠다. 뭐 이런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뭐 전전긍긍 애를 쓰는 제작자들이 뭐 대부분이겠습니다만은 물론 유료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자극이고 또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시니어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는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친구나 친지들까지 동원해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고 또 요즘은 심지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독자 수나 시청 시간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는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사서 구독자 수와 시청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저도 7개월 동안 해보니까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구독자 수도 생각만큼 늘지도 않고 지금 겨우 142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시청 시간도 뭐 130시간, 구독자 수도 3,600 이렇게 해서 야 정말 뭐 뜻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포기의 유혹이 수시로 생길 때도 있습니다. 다만 꾸준히 해야 되겠다는 그 결심 하나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워낙 이 정도가 어떤 것이냐고 최근에 유행하는 챗 GPT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시니어 크리에이터로서 이런 정도 수준이면은 도대체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놀랍게도 상위 20%에 속합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시니어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는 개설 후에 3개월 이내에 50 내지 60%가 포기한다고 그럽니다. 통계가 구독자가 100명 미만 되는 채널이 무려 70% 이상이 된다고 그러고요. 영상이 30개 이상 꾸준히 하는 훌륭한 그런 시니어 크리에이터는 불과 20 내지 25%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절대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젊은 세대에서는 수익이 제대로 안 난다. 이런 것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시니어 세대는 사실 수익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수익보다는 기술적인 디지털의 힘든 그런 기술 피로 또 체력이 힘든 그런 것 또 여러 가지 주위의 반응이 그 나이에 무슨 그런 걸 하느냐 이런 부정적인 환경 이런 것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만은 시니어가 크리에이터가 되면서 얻는 장점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인생 이막을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실현으로서 이런 동영상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장점들이 있는가를 정리하면서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크리에이터가 되면은 첫 번째 지적 활동과 자기 표현의 기회를 얻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연결과 소속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새로운 정체성과 자신감,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 금상첨화겠죠. 물론 그 수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는 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이왕이면은 경제적 기회까지 얻을 수 있으면은 뭐 그런 사례가 적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기회까지 얻을 수 있으면은 최고의 바람직한 결과겠죠. 다섯 번째는 기술 습득과 디지털 역량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삶의 활력과 생활의 건전한 루틴을 형성하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자, 오늘도 장시간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시청자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거듭 감사합니다.